10. 피로와 걱정을 잊고 삶의 의욕을 북돋우는 법. 깨어있는 생활을 1시간씩 늘리는 법. 내가 왜 걱정, 근심을 잊기 위한 이 책에서 굳이 피로 방지에 관한 글을 여기에 추가하였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피로는 흔히 걱정, 근심의 원인이 된다기보다는 적어도 그 원인에 가까워지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기 까닭이다. 의학자는 누구나 피로가 보통 감기와 기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육체적 저항력을 저하시킨다고 말하고 있으며 어떤 정신병 학자는 피로가 공포와 걱정, 근심에 대한 저항력까지도 저하시킨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피로를 방지하면 걱정, 근심도 방지할 수 있다. 나는 여기에서 걱정, 근심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에드먼드 제컵슨 박사는 훨씬 확실하게 말하였다. 제컵슨 박사는 휴양에 관한 적극적 휴식과 휴식의 필요라는 두 권의 책을 썼다. 또 시카고 대학의 임상생리학 연구소장으로서 여러 해 동안 휴양을 의학적 치료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한 사람이다. 그는 어떠한 신경질적인 상태나 긴장도 완전한 휴식을 취하면 모두 없앨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곧 다시 말하면 휴식 상태에 있으면 걱정, 근심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피로와 걱정, 근심을 방지하려면 첫째로 자주 쉬고 피로하기 전에 미리 쉬라는 말이다. 그러면 왜 휴식이 그렇게도 중요할까? 그것은 피로가 쌓이는 정도는 놀라울 만큼 빠르기 때문이다. 미국 육군에서는 여러 번 실험해 본 결과 여러 해 동안 군사훈련으로 튼튼한 젊은 사람들도 매 시간마다 10분씩 배낭을 내려놓고 휴식을 하면 행군의 능률도 오르고 인내력도 좋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미국 육군에서는 휴식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심장도 미국 군대와 같이 정확하다. 우리의 심장은 매일 넉넉한 피를 길러서 전신에 순환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24시간에 2만 킬로그램의 석탄을 3피트의 높이에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도 동일한 양이다. 이와 같이 심장은 50년 동안, 70년 동안 또는 90년 동안 도저히 우리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분량의 일을 한다. 그렇다면 심장은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을 견뎌내는 것일까? 하버드 대학의 윌터 B. 캐넌 박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대부분 사람들은 심장이 언제나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로 심장은 한번 수축할 때마다 일정하게 쉬는 것이다. 매분 70이라는 적당한 속도로 움직일 때 실제로 심장은 20시간 중 겨우 9시간만 활동하고 있으므로 전체로 보아 심장의 휴식 시간은 매일 꽉 찬 15시간 정도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윈스터 처칠은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이었는데도 여러 해 동안 대영 제국의 전쟁을 지휘하느라 매일 16시간씩 활동할 수가 있었다. 참으로 놀라운 기록이다. 그렇다면 처칠의 엄청난 활동 비결은 무엇이었던가? 그는 매일 아침 11시까지 침상에서 보고서를 읽고 명령서를 기록하며 전화통화를 하고 중요한 회의를 하였다. 점심을 먹은 후에는 다시 침상에 돌아가 1시간 동안 낮잠을 잤다. 저녁 때가 되면 또 한 번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을 잤다. 그는 피로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미리 방지했다. 왜냐하면 그는 자주 휴식을 취함으로써 새로운 정신과 튼튼한 원기로서 한밤중까지 일할 수가 있었다. 존 록펠러 1세는 두 가지 특수한 기록을 세웠다.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재산을 모았고 또 98세까지 장수하였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물론 장수하는 유전적 요인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매일 점심때 30분씩 낮잠을 자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사무실 침상 위에 누워 자곤 하였으며 그가 자는 동안에는 미국 대통령도 그를 전화로 불러내지 못하였다. 다니엘 W. 조슬리는 훌륭한 그의 저서 피로의 원인에서 휴식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문제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휴식은 회복하는 힘을 가졌다라고 말하였다. 잠시의 휴식에도 굉장한 회복력이 있어서 약 5분간 낮잠을 자는 것으로도 피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야구계의 노장인 커니 맥은 나에게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자기가 낮잠을 자지 못했을 때는 5회 전부터 피로하지만 단 5분간이라도 낮잠을 잤을 때는 조금도 피로 없이 끝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
엘레너 로스벨트 부인에게 어떻게 12년 동안이나 백악관에 있으면서 그와 같은 바쁜 용무를 처리하였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자기가 어떤 군중과 대하거나 어떤 연설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습관적으로 의자나 소파에 앉아 약 20분 동안 눈을 감고 휴식을 취했다고 말하였다. 나는 최근 메디슨 스퀘어 가든 분장실 구석방에서 진 오트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저는 매일 오후 제 침대에 누워 연주와 연주 사이에 1시간씩 낮잠을 잡니다. 라고 말하는 오트리는 그대로 말을 이어 제가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제작할 때는 흔히 커다란 안락 의자에 누워 하루에 두세 번씩 10분간 낮잠을 자곤 하는데 그 정도로도 기력이 매우 회복됩니다. 라고 말하였다. 에디슨은 그의 놀라운 정력과 인내력은 아무데나 자고 싶을 때 자는 습관에서 생겼다고 말하였다. 내가 헨리 포드를 80세가 되기 바로 직전에 만나 보았을 때 그가 매우 정정하고 너무 젊어 보여서 놀랐다. 그에게 젊음의 비결을 묻자 저는 앉을 수 있을 때 절대로 서 있지 않고 드러누울 수 있을 때 앉아 있지 않는다 라고 말하였다. 현대 교육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러스 맨도 고령이 되어서는 그와 같은 방법을 썼다. 그는 안티옥 대학의 총장으로 있을 때 학생과 면회하는 동안 애도 흔히 침대 의자 위에 비스듬히 누운 채로 말했다. 나는 일찍 할리우드의 어떤 영화 감독에게 그와 똑같은 방법을 권고해 보았더니 그것이 기적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고백하였다. 나는 할리우드 최고 감독의 한 사람인 잭 처토크에게 이 방법을 해보라고 권하였다. 몇 해 전에 그가 나를 찾아왔을 때는 그가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영화회사의 단편물 영화 부장이었다. 당시 그는 너무 몸이 쇠약하여 강장제와 비타민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약을 복용했으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날마다 일정 시간 동안 반드시 휴식을 취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사무실 내에서 간부들과 회의를 할 때 다리를 쭉 펴고 몸을 편히 가지라고 말하였다. 그 후 2년이 지나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였다. 주치의가 참으로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했어요. 전에는 제가 단편물 영화에 대해 토의를 할 때 긴장하고 단정한 태도로 앉아 있었지만 지금은 사무실 침대 의자에 몸을 비스듬히 누워서 토의하곤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20년 동안 이렇게 기분 좋은 때가 없었어요. 전보다 하루에 2시간씩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피로를 느끼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앞에 말한 모든 방법을 당신은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만일 속기사라면 에디슨이 하던 바와 같이 사무실에서 낮잠을 잘 수 없을 것이며 만일 회계사라면 사장과 회계 문제를 토의할 때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만일 조그마한 도시에 살고 집에 돌아가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식후에 10분쯤은 낮잠을 자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조지 C. 마셜 장군도 휴식하는 방법을 터득하였다. 그는 전쟁 중 미국 군대를 지휘하기에 너무 바빠서 점심때 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만일 당신이 50세가 지나도 일이 바빠서 휴식을 취할 수 없다면 빨리 생명보험에 많이 들어두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장례 비용도 많이 들고 벼랑간 찾아올지도 모를 죽음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령 그대가 낮잠을 잘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저녁 먹기 전에 1시간쯤은 드러누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하이볼 한 잔보다 값이 쌀 것이며 그와 같은 휴식은 피로회복에 몇천 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당신이 오후 5시나 6시 또는 7시쯤에 1시간만 잘 수 있다면 깨어있는 생활을 하루에 1시간씩 늘릴 수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식사 전 1시간 낮잠과 밤에 자는 6시간의 잠을 합한 전부 7시간의 수면은 계속해서 자는 8시간의 수면보다 훨씬 몸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육체 노동자는 휴식을 많이 취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프레데릭 테일러는 베들레헴 강철 회사에서 과학적 경영의 기사로 있을 동안 그것을 실제로 증명하였다. 그는 노동자들에게 매일 약 12.5톤의 철근을 화물차 위에 싣는데 그들이 정오 때가 되면 피로에 지쳐버린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피로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결과 그 노동자들이 매일 12.5톤의 강철이 아니라 매일 47톤을 실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노동자들이 현재 하는 것보다 거의 4배 일을 하더라도 피로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테일러는 슈미트라는 사람 하나를 선택한 후 스톱워치에 따라 일을 시켜보았다. 슈미트는 시계를 가지고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였다. 자, 철근을 들고 걸어라. 앉아서 쉬어라. 걸어라. 라고 말하는 시기였다. 결과는 이러하다.
다른 사람들이 한 사람당 겨우 철근 12톤밖에 운반하지 못했을 때 슈미트는 47톤을 운반하였으며 실제로 그는 프레데릭 데일러가 베들레헴 강철 회사에 있는 동안 줄곧 그와 같은 정도로 일했다. 슈미트가 이와 같이 일하는 것은 필요하기 전에 휴식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1시간에 약 26분은 일하고 34분은 휴식을 취하였다. 그는 노동보다도 휴식을 많이 하였건만 다른 사람보다도 거의 4배나 되는 노동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은 내가 단순히 그것을 누구한테서 듣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프레드릭 윈슬로 테슬러가 쓴 과학적 경영법을 읽어보면 확인할 수 있다. 내가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 것은 미국 육군에서 하는 바와 같이 자주 휴식을 취하라는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하는 것처럼 필요하기 전에 휴식하라. 그렇다면 당신은 깨어있는 생활을 하루에 1시간씩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불면증을 걱정하지 마라. 당신은 잠 못 자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저 유명한 국제법률가인 사무엘 운터마이어가 일생을 통하여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는 흥미를 느낄 것이다. 운터마이어가 대학에 다닐 때 고질병인 천식과 불면증으로 무척 심한 고통을 받았다. 그는 이 2가지 병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음과 같은 가장 좋은 방법을 잠 못 자는 시간을 유효하게 사용하기로 결심하였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대신 그대로 일어나 앉아 공부하기로 작정하였다. 그 결과 마침내 그는 모든 학급에서 우등상을 독차지하였으며 뉴욕 시립대학교의 천재 중 한 사람으로 꼽혀지게 되었다. 그가 변호사 개업을 한 후에도 불면증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운터마이어는 걱정하지 않고 다만 조물주가 너를 돌보아 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과연 조물주는 그를 돌보아 주었다. 얼마 잠을 자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건강은 유지되었다. 뉴욕 변호사계의 어떤 젊은 변호사 못지않게 일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는 엄청난 양의 일을 처리하였다. 운터마이어는 21세 때 1년에 7만 5천 달러의 수입이 있어 다른 젊은 변호사들이 그의 비법을 배우려고 법정으로 몰려간 일이 있었다. 어떤 때는 그가 사건 하나를 처리하여 수임료 1금 100만 달러의 현금을 받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불면증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밤중까지 글을 읽고 또 새벽 5시에 다시 일어나서 변호할 원고를 읽었다. 다른 사람들이 겨우 일을 시작할 무렵 그는 하루의 일 절반을 마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좀처럼 밤잠을 자지 못한 운터마이어는 80세까지 장수하였다. 만일 그가 불면증을 걱정하고 조바심만 하였다면 그는 필연코 자기의 수명을 짧게 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고 있지만 잠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수면이 일종의 습관이며 자연의 한계 원기를 회복하는 휴식의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사람마다 몇 시간의 수면이 필요한가를 아는 사람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자야 하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폴 캐럴이라는 헝가리 병사가 대뇌엽의 전단에 관통상을 입은 일이 있었다. 상처는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의사가 여러 가지로 치료해 보았고 갖가지 진정제와 마취약과 최면술까지도 사용해 보았으나 폴 캐럴은 잠을 자기는커녕 졸음도 오지 않았다. 의사들은 대부분 그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켈러는 그 말을 무시하고 직업을 얻어 여러 해 동안 건강한 몸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그는 보통 사람들처럼 누워서 눈을 감고 휴식을 하였으나 도무지 잠이 들지 않았다. 그의 증상은 의학상의 한 수수께끼로서 수면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깨트리고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남보다 더 많은 수면을 필요로 한다. 토속한인이는 하룻밤에 겨우 5시간을 자는 데 비하여 칼빈 클리지 대통령은 그보다 배 이상 잠을 잤다고 한다. 즉 콜리지는 24시간 중 11시간을 잤다. 이는 토속한인이가 그의 인생의 약 5분의 1을 자는 반면 클로지는 그의 생활을 거의 절반을 잠으로 보내고 있는 셈이다. 불면증에 대한 걱정이 불면증보다도 더 많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 예를 들면 내 강좌 학생이었던 아이라 샌드너는 만성 불면증으로 인해 거의 자살할 지경에 이르렀다. 아이라 샌드너는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는 실제로 정신 이상이 생긴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잠꾸러기가 되어서 걱정이었습니다. 흔히 잠영종 소리가 울릴 후까지도 잠을 깨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침 업무 시간을 맞추지 못해 무척 긴장하였으며 사실상 상사에게 지각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만일 제가 그대로 늦잠을 자다가는 지구까지 잃게 될는지도 모르겠다고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말했더니 친구 한 사람이 저에게 잠을 자기 전에 잠양종 소리에 정신을 집중하라고 권해주었어요. 이것이 불면증의 시초였습니다. 잠양종의 째깍째깍하는 소리는 제 신경을 끊임없이 자극하였습니다. 온밤을 꼬박 새우게 되었으며 아침이 되면 거의 환자가 되어 있을 지경이었죠. 저는 피로와 걱정으로 병이 나서 8주일 동안 앓았어요.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 정신 이상이 생길 거라고 각오했지요. 가끔 거실을 오랫동안 왔다 갔다 서성이곤 했습니다. 정말 저는 창에서 뛰어내려 그대로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 간절했어요. 견디다 못해 저는 아는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제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아이라 씨, 나도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 이유는 모든 것이 당신 자신에게서 생겨났기 때문이네. 밤마다 자리에 누워 잠이 안 오거든 차라리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게. 난 잠을 못 자서 죽어도 좋다. 내가 아침까지 꼴딱 밤을 새워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으면 휴식이 되니 괜찮을 걸세. 저는 의사의 말대로 실천해 보았지요. 그랬더니 약 2주일 남짓하여 잠이 들기 시작했고 또 한 달이 못 되어 8시간씩 잠을 자게 되니 신경도 원상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이라 샌드너는 괴롭히는 것은 불면증이 아니고 불면증에 대한 그의 걱정이었다. 시카고 대학 교수 나다니엘 클라이트만 박사는 수면에 관한 세계적 권위자였다. 그는 불면증으로 죽은 사람은 아직 보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사람은 불면증에 대한 걱정이 지나쳐서 점차 생존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병연근의 침입을 받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걱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불면증 자체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다. 클라이트만 박사는 불면증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잠을 자는 수가 많다고 한다. 나는 지난밤에 한숨도 못 잤다고 한탄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동안 몇 시간을 잤는지 잘 모른다고 한다. 예를 들면 19세기의 가장 저명한 사상가인 허버트 스펜서는 늙은 총각으로 하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항상 자기의 불면증을 얘기하는 버릇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귀찮게 하였다. 그는 잡음을 차단하고 신경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귀마개를 사용하기까지 하였으며 때에 따라서는 잠을 청하기 위하여 아편을 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옥스퍼드 대학의 세이스 교수와 같은 호텔에서 한 방을 쓴 일이 있었다. 다음날 아침 스펜서는 역시 전날 밤에 한숨도 못 잤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한숨도 못 이룬 사람은 세이스 교수였다. 그는 스펜서의 코 고는 소리에 긴 밤을 새웠다고 한다. 밤잠을 잘 자기 위한 필수 조건은 마음의 안정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더 큰 어떤 힘이 아침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고 느낄 필요가 있다. 토마스 히슬로프 박사는 영국 의학협회에서 했던 연설 중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였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실험한 결과 잠을 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임을 알았습니다. 성직자가 아니라 의사의 입장에서도 기도가 중요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의사의 진료와도 비슷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행위는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신경을 진정시키는 데 가장 적합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자네트 맥도널드는 자기가 마음이 무겁고 걱정이 생겨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는 시편 23편을 여러 번 외움으로써 마음의 평온을 찾았다고 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놀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그러나 당신이 만일 종교인이 아니라서 이와 같은 방법을 실행하기가 어렵다면 육체적으로 휴식하는 방법을 배우라. 신경성 긴장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책을 쓴 데이비드 해롤드 핑크 박사가 추천한 방법은 자신의 신체와 대화를 나누라는 것이다. 핑크 박사의 의견에 따르면 말이 모든 종류의 체면의 열쇠라고 한다. 불면도 자신의 스스로 그 상태로 빠뜨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자기 체면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 후 신체와 근육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쉬어라 쉬어라 몸을 풀고 푹 쉬어라 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해보라.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동안에 잠이 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근육이 긴장 상태이면 마음과 신경이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을 자고 싶을 때는 근육부터 쉬도록 해야 한다.
핑크 박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행할 것을 권하고 있다. 다리의 긴장을 풀기 위하여 베개 하나로 무릎에 겨이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 조그만 베개 한 개를 팔 밑에 넣어라. 그리고 턱과 눈과 팔과 다리에 대하여 차례차례 이완시키도록 한다. 불면증을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정원 꾸미기, 수영, 테니스, 골프, 스키 또는 그 밖의 간단한 노동으로 육체를 피곤하게 만든다. 이는 시어도어 드라이저가 사용한 방법이다. 그가 젊은 무명 작가였을 때 그는 불면증으로 고생하였다. 그리하여 뉴욕 센트럴 철도회사의 철로 보수원으로 취직하였는데 그가 철로의 못을 받고 삽으로 자갈을 퍼올리면서 종일토록 일하고 돌아오면 너무도 피곤하여 저녁밥을 먹자마자 졸음이 몰려왔다고 한다. 사람이 극도로 피로하면 벼락이나 전쟁의 위험이 있어도 좋게 잘 수가 있다. 유명한 신경의학자 포스터 케네디 박사는 1918년 영국 제5군단이 후퇴할 때 사병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대로 땅에 주저앉아 정신 모르고 자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박사는 그들의 눈꺼풀을 꼬집어 당겨도 잠을 깨지 않았었고 그들의 눈동자가 거의 다 눈시울 위쪽으로 올라간 것을 보았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 후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나의 눈동자를 그와 같이 눈시울 위쪽으로 올려보는데 과연 몇 초가 안 돼서 하품이 나고 졸음이 왔다. 이와 같은 현상은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서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잠을 자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은 없거니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자연은 인간이 잠들지 않으려고 아무리 버텨도 강제로 수면 상태에 빠뜨리게 한다. 자연은 우리에게 음식이나 물을 오랫동안 참게 할 수는 있어도 잠은 오래 참지 못하게 한다. 자살 이야기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자. 헨리 C. 링크 박사가 그의 저서 인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에 기록된 사실 하나를 기록하고 있다. 링크 박사는 심리학협회 회장으로 걱정과 절망 속에서 헤매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던 사람이다. 그는 공포와 걱정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1단원에서 자살을 원하는 환자의 이야기를 하였다. 링크 박사는 불면증 환자와 논쟁하는 것은 도리어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환자에게 말했다. 당신이 이왕 자살할 바에는 적어도 영웅 같은 방법을 취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 시가지를 힘껏 다rum박질 치다가 마지막에는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죽는 건 어떤가요? 환자는 여러 차례 의사 선생님의 조언을 실행해 보았다. 한 번이 아니고 두세 번 계속해서 시도해 보았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럴 때마다 몸은 힘들었지만 기분은 점점 상쾌해졌다. 사흘 밤이 되자 환자는 링크 박사가 처음부터 예상했던 바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환자는 육체적으로 너무 피로하고 몸이 풀려서 나무 토막처럼 쓰러져 잠들기 시작하였다. 그 후 환자는 체육클럽에 가입하여 여러 가지 경기에 출전하여 우승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 후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여 죽기는커녕 오래 살고 싶다는 염원을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불면증에 대한 걱정을 잊는 데는 5가지 법칙이 있다. 1. 잠을 이루지 못하거든 일어나서 졸음이 올 때까지 일하고 독서하라. 2. 잠이 부족하여 죽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생각하라. 불면증에 대한 걱정이 대개 불면증 그것보다도 더 많은 해를 끼친다. 3. 기도를 하라. 또는 자네들 맥도날드처럼 시편 23편을 반복해서 읊어라. 4. 근육의 긴장을 풀라. 5. 운동을 하라. 당신의 몸을 육체적으로 피곤하게 만들어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라.